김지훈 씨는 올해로 45살이 됐어요. IT 업계에서 고위 관리자로 일하다 보니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됐고,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 주말도 반납해야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 검토하고 팀원들 지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피곤이 몰려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들곤 했어요. 아내 한예지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지는 42살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챙기고 가사도 도맡아 했죠. 지훈 씨는 그런 예지를 보며 미안함이 쌓여갔어요. 오빠, 오늘도 늦게 올 거야? 밥은 먹었어? 예지가 전화로 물어볼 때마다 지훈 씨는 미안해. 곧 갈게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좋은 남편이 돼야 한다고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딸 수민이는 중학생이에요.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 산책하거나 여름 휴가로 제주도 가는 게 유일한 여유였죠. 지훈 씨는 예지를 처음 만난 대학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캠퍼스에서 우연히 부딪혀 커피를 쏟았던 그날, 예지가 웃으며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후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모든 게 순탄했어요. 지훈 씨는 예지가 자신의 인생 파트너라고 믿었어요. 출장 가서도 매일 영상 통화하고 생일에는 꽃을 사다 주곤 했죠. 그런데 요즘 예지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지훈 씨는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예지야, 요즘 예뻐졌네라고 말하면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오빠 덕분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 미소가 지훈 씨의 피로를 풀어주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요. 오후 4시쯤 지훈 씨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상사가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 가족과 시간 보내라고 하셨어요. 지훈 씨는 기분이 업됐어요.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서 예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선물도 사기로 했어요. 예지가 좋아하는 향수나 아니면 케이크라도요. 차를 몰고 시내로 나섰어요. 날씨가 맑아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흥겹게 들렸어요. 오늘 저녁은 예지랑 둘이서 와인 한잔 할까?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강남 쪽으로 가다 보니 고급 미술 갤러리 앞을 지나쳤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 씨는 무심코 안을 힐끔 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텄는 줄 알았어요. 예지가 있었어요. 그녀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남자는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빗었고 손목에 비싼 시계가 반짝였어요. 지훈 씨는 처음에 예지가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예지가 디자이너라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차를 세우고 더 자세히 봤어요. 예지가 웃으며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남자가 손을 뻗어 예지의 팔을 살짝 만졌어요.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갤러리 안 분위기가 로맨틱했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벽에 걸린 추상화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예지가 케이크를 포크로 찍어 남자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가 받아먹으며 맛있네, 너 덕분에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지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어요. 태도가 너무 친밀했어요. 예지가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듯 기울였어요.
남자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지훈 씨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니야, 오해일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싹 돼서요. 지훈 씨는 차 안에서 나와 갤러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줌을 당겼어요. 예지가 남자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훈 씨에게 익숙했어요. 자신에게만 보여주던 그 미소였어요. 남자가 예지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지훈 씨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이 살짝 흔들렸지만 선명하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8년 동안 예지는 항상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행사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가 계산을 하고 예지의 코트를 챙겨줬어요. 지훈 씨는 서둘러 차로 돌아갔어요. 멀찌감치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거리를 걸으며 남자가 예지의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예지가 그 팔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었어요. 지훈 씨는 차를 천천히 몰며 따라갔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 이쪽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그들을 봤어요. 그 골목 끝에 유명한 부티크 호텔이 있었어요. 지훈 씨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따라갔어요. 그들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남자가 예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지훈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현실이야? 꿈인가?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어요. 주먹을 쥐고 이를 갈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어요. 차 안에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남자가 예지의 손을 잡는 장면,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모든 게 선명했어요. 지훈 씨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예지가 영원히 사랑할게라고 속삭이던 순간, 민준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함께 울던 날, 수민이가 처음 걸을 때 웃으며 안아주던 모습,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속으로 외쳤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슬픔이 더 컸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는데 예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왔어? 오늘 일찍이네. 부엌에서 나온 예지가 미소 지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응, 일이 빨리 끝나서. 지훈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길이 마주치자 예지의 미소가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고생 많았어. 밥 먹을래? 내가 준비했어. 예지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움이 올라왔어요. 식탁에 앉아서 그녀를 관찰했어요. 화장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옷에 남자의 향수 냄새가 스며든 듯 했어요. 오늘 뭐 했어?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지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아, 클라이언트 미팅 있었어. 디자인 피드백 받았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지훈 씨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삼켰어요.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자 지훈 씨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예지가 먼저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지훈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영상을 반복 재생했어요.
한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듯 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출장 많았던 날들, 생일도 잊어버린 적, 주말에 피곤해서 데이트 거절한 일들.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배신은 안 돼. 속으로 소리쳤어요. 예지의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이 굳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소파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평소 안 피우던 담배였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래가 막막했어요. 아이들 생각에 더 아팠어요. 민준이가 대학 입시 준비 중인데 수민이는 사춘기예요. 가족이 깨지는 걸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지훈 씨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예지가 오빠 아침 먹고 가라고 말했지만 회사에서 먹을 게라고 대답하고 나왔어요. 차 안에서 다시 영상을 봤어요. 이번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 핸들을 쳤어요. 빌어먹을 소리를 질렀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가 지훈 씨,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응,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대면해야 해.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예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배신감과 사랑이 뒤섞여 고통스러웠어요. 오후에 또 영상을 봤어요. 이제는 습관처럼 됐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봤어요. 누굴까? 어떻게 만났을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퇴근길에 지훈 씨는 다시 그 갤러리 앞을 지나쳤어요. 일부러 돌아간 길이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지만 예지는 없었어요. 호텔 쪽으로 가봤어요.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밤에 물어봐야 해.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예지가 아이들과 웃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평화로워서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어요. 또 한 밤을 식지 않고 보냈어요.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분노가 쌓일수록 지훈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끝이야.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지훈 씨의 일상이 변했어요. 매일 예지의 행동을 관찰하게 됐어요. 전화가 오면 누굴까 궁금해하고 외출하면 어디 가는지 의심했어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로 지훈 씨는 매일 출근길에 그 갤러리 앞을 일부러 지나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혹시나 예지가 다시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점점 그게 목적이 됐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차에 타면 바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갤러리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주변을 살피며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오가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오늘은 나오려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예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어요. 지훈 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예지가 보낸 메시지, 오빠, 점심 먹었어? 이런 평범한 문자에 답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있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예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화면을 힐끔 봤어요. 한 번은 예지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예지의 생일이었어요. 메시지 목록을 훑었지만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에 서준 오빠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지훈 씨의 손이 멈췄어요. 대화 내용은 오늘 미팅 어땠어?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디자인 작업 관련처럼 보였지만 이모티콘이 너무 달콤했어요. 하트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걸 캡처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이 새끼가 속으로 욕을 내뱉었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그 캡처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서준 오빠의 프로필 사진은 갤러리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세련된 미소, 안경 쓴 모습. 지훈 씨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박서준 건축이라고 쳤어요. 아니, 이름이 박서준인지 확신이 없어서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곧 결과가 나왔어요. 박서준 건축사무소 홈페이지가 떴어요. 지훈 씨는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회사 소개 페이지에 박서준 대표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그 남자였어요. 40살,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 여러 상 받은 경력. 회사 매출이 수백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걸 보며 코웃음 쳤어요. 돈 많아서 여자 꼬시나 보군. 다음 날부터 지훈 씨의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출근 전에 갤러리 대신 박서준 건축사무소 쪽으로 갔어요. 사무소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지훈 씨는 빌딩 맞은편 카페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밖을 주시했어요. 사람들 출근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눈을 부릅떴어요. 첫째 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 하지만 셋째 날 오전 9시쯤 검은색 세단이 빌딩 앞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박서준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저 새끼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준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준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서준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 사랑하는 민서와의 10주년 기념일이라는 캡션이 붙은 사진에서 서준이 여자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강민서, 37살. 서준의 아내예요. 사진 속에서 민서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걸 보며 역겨움을 느꼈어요. 또 다른 사진은 가족여행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알았어요. 이게 다 가식이라는 걸. 서준이 예지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저런 놈이 어떻게 아내 앞에서 그렇게 연기할 수 있지? 민서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그녀의 인스타그램도 찾았어요. 민서는 예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도자기 공방, 강남의 유명한 곳이었어요. 사진들에는 민서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의 작품,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할 거예요 라는 캡션이 붙은 게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서도 자신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믿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지훈 씨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여자한테 알려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직접 만나서 말할까? 익명으로 메시지 보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지훈 씨는 민서의 스튜디오 근처로 갔어요. 공방은 작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서가 도자기를 빚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집중해서 흙을 만지는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지훈 씨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 여자도 고통받을 텐데 동정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준의 사무소 앞을 다시 지나쳤어요. 퇴근 시간이라 서준이 나오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예지가 함께였어요. 아니었어요. 서준이 혼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지훈 씨는 따라가기로 했어요. 차를 몰아 뒤쫓았어요. 서준의 차가 호텔 쪽으로 향했어요. 지훈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서준이 방향을 틀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훈 씨는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예지가 오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네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중에 예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 소리. 예지가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지훈 씨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어요. 서준일 거예요. 누구야? 물어봤어요. 예지가 클라이언트야. 디자인 수정 요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 씨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밤에 예지가 잠든 후 타드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서준 오빠와의 대화가 업데이트 됐어요. 내일 점심에 만나자. 그 호텔에서라는 메시지. 지훈 씨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제 끝났어. 주먹을 쥐었어요. 며칠 후 지훈 씨는 결심했어요.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서에게 알려야 해요. 그녀도 피해자니까요. 익명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컴퓨터에 앉아 타이핑했어요. 당신의 남편 박서준 씨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증거는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갤러리 영상을 첨부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보내기 전에 망설였어요. 이게 옳은 일인가? 손이 떨렸어요. 민서의 스튜디오 주소는 인스타에서 찾았어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갔어요. 하지만 발송 버튼 대신 봉투를 찢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주말 지훈 씨는 민서의 공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서가 손님을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도자기 하나를 집어들며 이거 예쁘네요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웃으며 직접 만든 거예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 씨는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사진처럼 밝았어요. 남편분 일은 어때요? 건축사무소 운영하시던데라고 슬쩍 물어봤어요. 민서가 네, 바쁘지만 잘하고 있어요. 오빠 덕분에 저도 힘내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지훈 씨의 가슴이 찔렸어요. 행복하시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도자기 하나 사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 씨는 다시 영상을 봤어요. 서준과 예지의 손잡은 장면. 이제 서준의 행복한 가족 사진과 겹쳐 보였어요. 저 새끼가 사람들 속이고 사는 꼴을 봐. 역겨움이 밀려왔어요. 민서의 미소가 떠올라 더 화가 났어요. 나처럼 속고 사는 여자한테 알려줘야 해.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민서의 공방으로 다시 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요. 핸드폰의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민서 씨,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어떻게 말할지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못 버텨요. 그날 오후 지훈 씨는 공방문을 밀었어요. 민서가 혼자 앉아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민서의 표정이 변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당신 남편 박서준 씨에 대해요. 그 순간 민서의 손이 멈췄어요. 지훈 씨는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신도 알아야 할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훈 씨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 아내예요. 당신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어요. 민서가 핸드폰을 뺐듯이 잡았어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 씨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저도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가 울면서 오빠가 왜 우리가 행복한데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 씨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18년 결혼 생활인데 배신당했어요. 그 후 지훈 씨와 민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서준과 예지를 잡기 위해요. 민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지훈 씨가 내일 그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라고 말했어요. 둘은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훈 씨는 집에 돌아와 예지를 봤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며 속으로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민서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내일 봐요. 강해져요. 민서가 보냈어요. 지훈 씨는 네, 같이 이겨내요 라고 답했어요. 고통이 공유되니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민서의 공방을 나온 지훈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자기 상자를 들고 차에 타면서 민서의 밝은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어요. 공방에서 주말에 도자기 클래스 열린다는 포스터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기회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클래스 이름은 초보자를 위한 도자기 빚기, 토요일 오후 2시부터예요. 지훈 씨는 평소 미술에 관심 없었지만 이건 민서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핑계였어요. 예지에게는 주말에 스트레스 풀려고 클래스 신청했어라고 말했어요. 예지가 좋은 생각이네, 오빠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 지훈 씨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토요일이 되자 지훈 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공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흙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안에는 이미 6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재미있게 해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지훈 씨는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흙 덩어리와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는 클래스 시작하면서 기본 설명을 했어요. 먼저 흙을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천천히요. 수강생들이 따라하자 지훈 씨도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미끄러지듯 느껴졌어요. 민서가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도와줬어요. 그녀가 지훈 씨 쪽으로 오자 처음이세요? 손이 떨리네요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 못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웃으며 손을 잡아주고 흙을 빚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지훈 씨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착한데 왜 이런 일을. 클래스가 진행될수록 지훈 씨는 일부러 서툰 척했어요. 흙을 돌리다 실수로 떨어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했어요. 쿵 소리가 나자 다른 수강생들이 힐끔 봤어요. 민서가 달려와 괜찮아요. 새로 드릴게요 라고 하며 청소했어요. 지훈 씨는 미안한 척하며 죄송해요. 제가 엉성해서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위로했어요. 클래스 끝나갈 무렵 지훈 씨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흙 조각을 너무 세게 누르다 부서뜨렸어요. 흙이 산산조각 나자 민서가 다시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 끝나요.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일부러 느긋하게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자 민서가 문을 잠그려 할 때 민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네.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는 여기서 불편할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부탁드려요. 민서는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공방을 정리하고 함께 나섰어요.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서가 커피를 주문하며 뭐예요? 어제 사신 도자기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서 씨 남편분에 관한 거예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요? 왜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준비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실은 제 아내와 민서 씨 남편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민서가 웃으려다 멈췄어요. 무슨 소리세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예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갤러리에서 서준과 예지가 손 잡는 장면, 호텔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핸드폰을 빤히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빠가 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민서가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아니야, 오해일 거예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호텔 문 앞 장면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10년 결혼 생활인데. 민서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서 지훈 씨는 민망했지만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도 믿기 싫었어요. 18년인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민서가 한참 울다 물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코가 빨개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훈 씨가 인터넷으로 서준 씨 찾았어요. 그리고 민서 씨도 당신도 속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혼자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는 요즘 바쁘다고 출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 씨는 메시지 캡처도 보여줬어요. 서준 오빠와 예지의 대화. 민서가 그걸 보며 이 여자가 당신 아내예요? 어떻게?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둘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민서가 오빠랑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공방 차릴 때 도와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지훈 씨도 예지도 그랬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거짓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물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증거 없이 대면하면 부정할 거예요. 우리가 바보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 모아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진 더 찍거나 메시지 더 모아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훈 씨도 저도 그래요. 소송 걸어서 보상받아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둘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훈 씨가 예지 핸드폰 추적 앱 깔아볼게요라고 했고 민서가 오빠 사무실 가방 뒤져볼게요. 영수증이나 뭐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민서가 고마워요. 알려줘서. 혼자였다면 몰랐을 텐데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저도 그래요. 같이 이겨내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 씨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예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예지가 오빠, 클래스 어땠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억지로 웃으며 응, 흙 만지는 게 신기하네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민서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훈 씨는 행동에 나섰어요. 회사에서 몰래 예지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출장 간다고 속이고 설치한 거예요. 민서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어요. 오빠 가방에 호텔 영수증 있었어요. 민서가 사진 보내왔어요. 지훈 씨는 그걸 저장하며 좋아요. 더 모아요라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예지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외출했어요. 지훈 씨는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어요.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서둘러 민서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지금 가요. 같이 가요. 민서가 알겠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민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라고 속삭였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방번호 알아봐요. 프론트에 가서 물어봤지만 안 알려줘요. 대신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서준과 예지가 함께 내려왔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요. 지훈 씨와 민서가 일어나 다가갔어요. 여기서 뭐해? 지훈 씨가 소리쳤어요. 예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준이 이게 당황했어요. 민서가 울면서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쳤어요.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지훈 씨는 영상을 흔들며 모든 증거 있어. 이제 끝났어. 예지와 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 씨는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 이야기 끝나 민서와 함께 호텔을 나왔어요. 그 후 지훈 씨와 민서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를 모아 소송 준비했어요. 예지와 서준은 처음에 부정했지만 영상과 메시지 앞에서 포기했어요. 지훈 씨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며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더 이상 못해라고 말했어요. 민서도 10년이 아깝지만 새로 시작할게요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지훈 씨는 아이들과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민서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민서가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 씨는 저도요. 강해졌어요. 라고 답했어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민서의 공방에서 나온 지훈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자기 상자를 들고 차에 타면서 민서의 밝은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무거웠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결심은 이미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어요. 공방에서 주말에 도자기 클래스 열린다는 포스터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기회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클래스 이름은 초보자를 위한 도자기 빚기, 토요일 오후 2시부터예요. 지훈 씨는 평소 미술에 관심 없었지만 이건 민서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핑계였어요. 예지에게는 주말에 스트레스 풀려고 클래스 신청했어라고 말했어요. 예지가 좋은 생각이네. 오빠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 지훈 씨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토요일이 되자 지훈 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공방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흙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안에는 이미 6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재미있게 해보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지훈 씨는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흙덩어리와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서는 클래스 시작하면서 기본 설명을 했어요. 먼저 흙을 부드럽게 주무르세요. 힘을 너무 주지 말고 천천히요. 수강생들이 따라하자 지훈 씨도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미끄러지듯 느껴졌어요. 민서가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도와줬어요. 그녀가 지훈 씨 쪽으로 오자 처음이세요? 손이 떨리네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잘 못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웃으며 손을 잡아주고 흙을 빚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 손길이 따뜻해서 지훈 씨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착한데 왜 이런 일을? 클래스가 진행될수록 지훈 씨는 일부러 서툰 척했어요. 흙을 돌리다 실수로 떨어뜨려 바닥에 떨어지게 했어요. 쿵 소리가 나자 다른 수강생들이 힐끔 봤어요. 민서가 달려와 괜찮아요. 새로 드릴게요 라고 하며 청소했어요. 지훈 씨는 미안한 척하며 죄송해요. 제가 엉성해서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위로했어요. 클래스 끝나갈 무렵 지훈 씨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흙 조각을 너무 세게 누르다 부서뜨렸어요. 흙이 산산조각 나자 민서가 다시 와서 도와줬어요. 이제 끝나요.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는 일부러 느긋하게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자. 민서가 문을 잠그려 할 때 민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갸웃하면에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는 여기서 불편할 것 같아서 근처 카페에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부탁드려요. 민서는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공방을 정리하고 함께 나섰어요.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자 민서가 커피를 주문하며 뭐예요? 어제 사신 도자기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서 씨 남편분에 관한 거예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요? 왜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준비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사실은 제 아내와 민서 씨 남편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민서가 웃으려다 멈췄어요. 무슨 소리세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증거예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갤러리에서 서준과 예지가 손잡는 장면, 호텔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핸드폰을 빤히 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빠가 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훈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민서가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아니야, 오해일 거예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호텔 문 앞 장면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10년 결혼 생활인데 민서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서 지훈 씨는 민망했지만 그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도 믿기 싫었어요. 18년인데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민서가 한참 울다 물티슈로 눈물을 닦았어요. 코가 빨개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훈 씨가 인터넷으로 서준 씨 찾았어요. 그리고 민서 씨도. 당신도 속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혼자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는 요즘 바쁘다고 출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 씨는 메시지 캡처도 보여줬어요. 서준 오빠와 예지의 대화. 민서가 그걸 보며 이 여자가 당신 아내예요? 어떻게?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둘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민서가 오빠랑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공방 차릴 때 도와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지훈 씨도 예지도 그랬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거짓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민서가 울음을 그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물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증거 없이 대면하면 부정할 거예요. 우리가 바보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 모아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진 더 찍거나 메시지 더 모아요.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훈 씨도 저도 그래요. 소송 걸어서 보상받아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둘은 계획을 세웠어요. 지훈 씨가 예지 핸드폰 추적 앱 깔아볼게요 라고 했고 민서가 오빠 사무실 가방 뒤져볼게요. 영수증이나 뭐라고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설 때 민서가 고마워요. 알려줘서. 혼자였다면 몰랐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저도 그래요. 같이 이겨내요.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차가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 씨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예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웃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예지가 오빠 클래스 어땠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억지로 웃으며 응. 흙 만지는 게 신기하네 라고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민서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지훈 씨는 행동에 나섰어요. 회사에서 몰래 예지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어요. 출장 간다고 속이고 설치한 거예요. 민서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어요. 오빠 가방에 호텔 영수증 있었어요. 민서가 사진 보내왔어요. 지훈 씨는 그걸 저장하며 좋아요. 더 모아요라고 답했어요. 일주일 후 예지가 클라이언트 미팅이라고 외출했어요. 지훈 씨는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어요.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서둘러 민서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지금 가요. 같이 가요. 민서가 알겠어요. 로비에서 만나요 라고 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민서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빠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방번호 알아봐요. 프론트에 가서 물어봤지만
안 알려줘요. 대신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서준과 예지가 함께 내려왔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요. 지훈 씨와 민서가 일어나 다가갔어요. 여기서 뭐해? 지훈 씨가 소리쳤어요. 예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준이 이게 당황했어요. 민서가 울면서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쳤어요.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지훈 씨는 영상을 흔들며 모든 증거 있어. 이제 끝났어. 예지와 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 씨는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 이야기 끝나. 민서와 함께 호텔을 나왔어요. 그 후 지훈 씨와 민서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를 모아 소송 준비했어요. 예지와 서준은 처음에 부정했지만 영상과 메시지 앞에서 포기했어요. 지훈 씨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며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더 이상 못해라고 말했어요. 민서도 10년이 아깝지만 새로 시작할게요 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보상금을 받았어요. 지훈 씨는 아이들과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민서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고마워요. 지훈 씨 민서가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 씨는 저도요. 강해졌어요 라고 답했어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나온 후 지훈 씨와 민서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식혀줬어요.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그냥 집에 가서 물어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이 영상만으로는 간접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서가 한숨을 쉬며 맞아요. 서준 오빠가 오해야라고 하면 끝날 거예요. 지훈 씨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인터넷에서 외도 소송 사례 찾아봤어요. 증거가 핵심이래요.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가요라고 제안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오후 지훈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민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빌딩 5층에 있었어요. 변호사 김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맞이했어요. 자,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훈 씨가 영상과 메시지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와 이 남자가 6개월 넘게 만난 것 같아요. 민서가 덧붙여 저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저도 속았어요.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보며 이건 좋은 시작이지만 간접 증거예요. 호텔 들어가는 장면이지만 실제 행위 증거가 없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사립탐정 고용하세요. 전문적으로 추적하면 사진, 영상, 위치, 기록 다 나와요. 비용은 들지만 위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라고 조언했어요. 지훈 씨와 민서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의견을 나눴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민서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지훈 씨는 반반 나눠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위자료로 돌아올 거예요. 민서가 알겠어요. 같이 하죠. 예지가 오빠, 오늘 왜 일찍 왔어? 라고 물었지만 지훈 씨는 피곤해서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어요. 민서와 메시지로 탐정업체를 검색했어요. 이 회사 어때요? 리뷰 좋네. 민서가 링크 보냈어요. 지훈 씨는 다음 날 업체에 전화했어요. 외도 조사 의뢰해요. 두 사람 추적 부탁해요. 업체 직원이 기본 일주일 코스 500만 원이에요. 상세 보고서 드려요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민서와 상의 후 계약했어요. 예지와 서준의 사진, 일상 패턴을 넘겨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탐정업체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지훈 씨와 민서는 카페에서 만나 자료를 봤어요. 폴더 안에는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예지와 서준이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장면. 이게 내일 만났대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넘겼어요. 지훈 씨는 사진을 확대하며 여기 민서 씨 공방이네. 당신 없을 때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공방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진은 서준의 사무실, 창가에서 예지가 서준의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 6개월 넘었대요. 거의 매일 다른 곳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카페, 공원, 심지어 서준의 차 안에서도 만났어요. 영상 하나에는 예지가 오빠,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준의 과거였어요. 탐정이 이 남자, 이전에도 외도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 증언 확보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지훈 씨는 그걸 보며 상습범이네. 어떻게 그런 놈이. 민서가 울면서 내가 바보였어요. 결혼 전에도 의심스러운 적 있었는데 무시했어요. 그녀의 손이 주먹 쥐었어요. 오빠가 매일 사랑해라고 하면서 뒤에서. 지훈 씨는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알았으니 같이 끝내요. 둘은 변호사에게 자료를 가져갔어요. 김 변호사가 완벽해요. 이걸로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 다 이길 수 있어요. 위자료 1억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라고 확신했어요. 지훈 씨와 민서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이혼 소송 제출해요. 그 다음 상간녀, 남 소송으로. 민서가 서준 오빠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그 얼굴 보고 지훈 씨는 예지한테도 아이들 때문에 조용히 하겠지만 위자료는 포기 안 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집에서 예지를 관찰했어요. 예지가 TV 보며 웃을 때 속으로 네가 나한테 한 짓 곧 갚아줄게라고 생각했어요. 민서와 매일 연락하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 사진 법원에 제출할게요. 네, 영상도. 고통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소송 준비가 끝나자 지훈 씨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민서도 마찬가지. 상간 소송 대상, 한예지. 지훈 씨의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지훈 씨는 예지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식탁에 앉아 예지야,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했어요. 예지가 왜 오빠라고 하자 자료를 펼쳤어요. 네가 서준 씨랑. 예지의 눈이 커졌어요. 오빠, 그게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 씨가 증거 다 있어. 6개월 매일 내 눈으로 봤어. 예지가 울며 미안해. 실수였어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차갑게 실수? 공방에서, 사무실에서. 이혼할게. 민서 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준이 민서야. 오해하라고 했지만 과거 기록까지 나오자 입을 다물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증거가 쏟아지자 예지와 서준은 항복했어요. 지훈 씨는 위자료 8천만 원 받았어요. 민서도 7천만 원. 이 돈으로 새 출발해요. 민서가 메시지 보냈어요. 지훈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하며 고마워, 민서 씨라고 답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자유가 느껴졌어요. 소송 서류를 제출한 직후 지훈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지의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소송이래? 지훈 씨는 읽고 삭제했어요. 민서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당신 쪽은 어때요? 민서가 서준 오빠도 연락 왔어요.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라고 답했어요. 지훈 씨는 우리도 그래요. 법원에서 보자고 해요. 라고 보냈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민준이와 수민이를 봤어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 왜 안 와?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는 엄마 일 때문에 늦어라고 대답하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지와 서준에게 소환장이 도착했어요. 지훈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상대방이 놀랐대요. 곧 연락 올 거예요. 고란. 예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울며 서 있었어요. 오빠, 들어가자. 이야기에 지훈 씨는 문을 열어주며 들어와. 하지만 변호사 통해 하자고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예지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오해야. 그건 그냥 친구야. 지훈 씨는 자료 폴더를 던지며 오해? 6개월 매일 호텔, 공방, 사무실. 영상 다 있어.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예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용서해줘. 지훈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용서? 아이들 생각해봐. 네가 한 짓 때문에 가족이 깨졌어.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변호사한테 가. 예지가 일어나며 오빠, 제발. 라고 애원했지만 지훈 씨는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시렸지만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대면했어. 이제 끝나. 민서 쪽도 비슷했어요. 서준이 공방으로 찾아와 무릎 꿇었어요. 민서야, 잘못했어. 한 번 실수야. 민서가 자료를 보여주며 실수. 과거에도 왜도 있었대. 전 여자친구 증언까지. 내 공방에서 그 여자랑?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이제 안 해. 민서가 소리쳤어요. 안 해? 6개월 매일. 나 바보 만든 거야? 나가. 소송에서 봐. 서준이 문을 나서며 민서야, 우리 10년인데 라고 중얼거렸지만 민서는 문을 잠갔어요. 지훈 씨와 통화하며 힘들었어요. 하지만 잘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가 네, 우리도 그래요. 이제 기다려요.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어요. 화해 제안해요. 각자 2천만 원으로. 지훈 씨는 민서와 상의했어요. 카페에서 만나 받을까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증거 많아요. 더 받을 수 있어요. 지훈 씨도 맞아요. 거절해요. 법원 가요.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화해 안 해요. 재판 가요. 지훈 씨는 그날 회사에 출근하며 동료들에게 요즘 바빠서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재판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민서가 메시지 보냈어요. 재판 전에 자료 다시 봐요. 강해져요. 지훈 씨는 집에서 밤늦게 자료를 정리했어요. 호텔 CCTV 영상, 출입 기록, 메시지 로그. 이걸로 이겨. 재판 당일. 지훈 씨는 법원 복도에서 민서를 만났어요. 준비됐어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네, 가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지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지훈 씨는 그녀를 봐도 동정심이 안 들었어요. 네가 자초한 거야. 서준도 옆에 앉아 고개 숙였어요. 판사가 개정이라고 말하자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피고 한예지와 박서준의 외도 증거입니다. 호텔 CCTV, 6개월간 매일 만남, 메시지 내용, 영상이 재생됐어요. 예지가 서준의 팔을 안는 장면.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예지의 변호사가 간접 증거예요 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가 출입 기록, 음성 녹음까지 있어요. 피고 박서준은 과거 외도 이력 있음. 습관적 행위예요 라고 반박했어요.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 의무를 심각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박서준 씨의 경우 반복적입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민서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예지가 증언대에 서서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었지만 지훈 씨는 고개 돌렸어요. 서준도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변명했어요. 판사가 변명 안 됩니다라고 잘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어요. 한예지 피고는 김지훈 원고에게 3,500만 원 배상, 박서준 피고는 강민서 원고에게 3,500만 원 배상, 총 7천만 원. 지훈 씨는 법정을 나오며 민서와 포옹했어요. 이겼어요. 민서가 울며 고마워요. 지훈 씨. 판결 후 예지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지훈 씨는 아이들에게 엄마랑 헤어질 거야. 하지만 너희는 사랑해라고 설명했어요. 민준이가 왜? 라고 물었지만 지훈 씨는 어른들 사정이라고 대답했어요. 서준은 회사에서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어요. 소문이 퍼져 외도난이라고 불렸어요. 지훈 씨는 변호사 비용 빼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민서가 이 돈으로 공방 확장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지훈 씨는 새 출발이에요. 소송이 끝난 후 지훈 씨는 회사에서 사표를 냈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상사가 왜? 라고 물었지만 개인 사정이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 창밖을 보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복수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해? 민서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민서가 좋아요. 우리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판 끝나니 허무해요. 민서가 저도 그래요. 매일 증거 생각만 했는데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상처가 아직 남았나 봐요. 민서가 커피를 저으며 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버텼어요. 우리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주말에 산책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털어놨어요. 예지가 처음에 왜 그랬을까? 지훈 씨가 물었어요. 민서가 서준 오빠도 사업 핑계댔지만 그냥 이기적이었어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민서가 지훈 씨 공방 도와줄래요? 경영 쪽으로. 저 예술만 알지 숫자 모르거든요. 지훈 씨는 웃으며 좋아요. 나도 할 일 없는데 다음날 공방으로 갔어요. 민서가 도자기 빚는 걸 보며 이거 팔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지훈 씨가 재무장부를 보며 가격 조정하고 마케팅 해보자라고 제안했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몇 주 후 민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공방에 카페 붙여요. 예술 갤러리처럼. 손님들이 도자기 보며 커피 마시게. 지훈 씨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 내가 운영 맡을게. 당신은 디자인, 계획을 세웠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받았어요. 사업 계획 썼어요. 지훈 씨가 밤새워 작성했어요. 민서가 도면 그리며 여기 테이블 놓고 저기 도자기 전시. 공간을 꾸몄어요. 이름은 민지 하트로 지었어요.
우리 이름 합친 거예요. 하스는 난로, 따뜻한 의미. 민서가 웃었어요. 지훈 씨가 상처 치유하는 곳이 되자라고 대답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까워졌어요. 벽 페인트 칠하다. 민서가 지훈 씨, 여기 더 칠해라고 하며 웃었어요. 지훈 씨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이래? 민서가 아래서 박수 쳤어요. 개업 전날 둘이 앉아 와인 한잔 했어요. 처음엔 복수로 만났는데 이제 파트너예요. 민서가 말했어요. 지훈 씨가 내 상처가 우리를 연결했어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개업날 손님들이 왔어요. 도자기 사고 커피 마시며 분위기 좋아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카운터에서 주문 받았어요. 민서가 도자기 설명하며 웃었어요. 저녁에 문 닫고 오늘 매출 50만 원. 지훈 씨가 소리쳤어요. 민서가 포옹하며 고마워요. 지훈 씨. 시간이 지나 사업이 자리 잡았어요. 지훈 씨는 아이들을 데려와 아빠 세일 해라고 보여줬어요. 민준이가 와 예쁜 애라고 했어요. 민서가 아이들에게 도자기 가르쳐 줬어요. 이모랑 같이 해보자.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민서와 산책하며 우리 이제 연인인가? 라고 물었어요. 민서가 웃으며 글쎄요. 자연스럽게. 지훈 씨가 네, 새 시작이에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외도라는 비극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따뜻한 미래가 보였어요. 하트처럼 그들의 삶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